김남입니다. 김남. 문영배도 나쁘고요. 예, 많이. 우리 김화봉님은 제가 뵌 지가 얼마 정영식 아주 치가 떨립니다. 얼마나 믿었는데 뒤통수를 세게 까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야, 한결같이 정권에 빌붙어서 자기 소신에 발언한 사람이 딱 한 명 나타났죠.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참다 지금 딱 반기를 들고 나타난 사람 누구 같아요, 여러분? 한번 스무고개 한번 해볼까요? 스무고개. 스무고개. 헌법재판소 재판장도 얼굴도 안 나오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맛이 간 사람들이고, 문영배도 뭐 한동안 강연하고 뭐 나오다가 이제 잘 안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야, 인마 좀 조용히 해라. 그 소리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야, 문영배 너 조용히 해. 그러니까 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신앙은 좋던데, 그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정말 지금 그 정부에 다 그냥 목매가지고 그냥 사바사바해서 권력 속에서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곽종군이잖아요. 곽종군. 그 다음에 요즘 또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안 나오는 사람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제 좀 지방선거 나올래나 민주당으로. 근데 사실은 정말 핵심에 있던 사람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한 이후에 그 흐름 속에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 김현태. 여러분 김현태 아시잖아요. 김현태. 과연 그 사람은 왜 이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는데 이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전 민주당이 다 알고 있었던 것도 눈으로 봤고, 또 자기 위에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공익제보자로 노란 메모지에 쓰고, 그 다음에 국회 안에 우리 요원들을 좀 빼내라, 그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 안에 수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 4천여 명 가 있는 거를 진짜 몰랐던 거야. 대통령도 그걸 간파를 못했고, 김용현 장관도 국회에 그 3, 4천 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그냥 급거에 헬기가 오기도 전에 프랭카드 들고 쳐들어온 거를 정말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이건 안 되겠다. 우리 200여 명 갖고 이거 되겠냐? 근데 이미 김현태는 그 국회 의비에 이제 문 부시고 들어가라 막 그 안에 들어갈 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야, 빨리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유혈 사태가 날 수 있으니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는 표현이 누구예요? 김현태잖아요. 근데 김현태한테 끄집어내라고 한 것이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이요? 로 둔갑한 거는 많은 분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현태 단장이 그래, 야, 이 사람들 정말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내란몰이로 돌려가지고 하는 것은 나는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겠다. 그 결국에는 공익제보 얘기도 나왔잖아요. 박범계라는 사람이 너도 한번 써. 너도 공익제보 좀 해. 윤 대통령 무조건 1000% 무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옥황성녀님, 고맙습니다. 우리 옥황성녀님도 오셨네. 주영실님도 오셨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그 핵심 속에 있던 사람 중에 그래도 솔직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 김현태 단장. 왜? 김현태 단장도 거기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사령관님 저도 공익제보 좀 해주세요. 저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공익제보 좀 해주세요. 그래, 너도 따라와. 그럼 너도 양심 고백해. 그리고 공익제보 해주면 돼. 너도 단장으로 계속 있으면 되잖아. 근데 김현태 단장은 그러지 않았죠. 솔직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김현태 장관만큼은, 김현태 단장만큼은 국회까지 직접 들어갔던 사람이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게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안기령이라는 여자가 총구를 잡고 막 흔들 때도 거기에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대원들하고도 소통을 다 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귀담아 들어보니, 이거는 내란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따로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진해TV님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진해TV님. 세기와 더불어는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김일성의 회고적 자료를 모아 엮은 전집이다. 아유, 용지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선님, 이 불쌍한 놈들이라고 욕하시지 마세요. 존댓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존댓말을. 우리 이원국님, 저희 아들은 저희 어머니는 잘 알죠.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잘 알죠. 근데 우리 이님처럼 그 노조원일 수도 있죠. 대부분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인원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난장판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폭력 사태가 있을 수 있는, 왜 군인들이 뭐 총은 있었어도 총알이 없으니 참 참담한 거죠. 좀 그게 좀 아쉬웠고요. 우리 5087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9629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현태 단장 애국자. 저는 그래서 김현태 단장이 무슨 마음일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과연 김현태 단장이 그 언론에 나올 때 곽종군 밑에 단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곽종군 사단장 밑에서 뭔가라도 얻어야 죄라도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또 공익제보라도 해주고, 그러면 또 별도 달아야 되고, 그러면 자기 생각을 싹 잊어버리고 예 하면서 이 지문을 싹 지우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김현태 단장이 안 한 이유가 참 솔직하기 때문에 안 한 거지, 나는 아니야, 나는 혼자라도 그냥 혼자 사실대로 얘기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김현태 단장이 얘기하기를 그 사건 이후에 각종 군 검찰이나 뭐 이런 데 진술하러 다닐 때 정말 가짜 뉴스가 많더라,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그 가짜 뉴스가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 뉴스에서도 안 알아주더라 이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파면을 한 거예요. 왜? 내 편인 줄 알고 데리고 다니면서 내 편인 줄 알고 데리고 다녔더니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파면시킨 거 아니에요? 파면. 여러분들 파면 많이 됐더라고요. 12월 3일 군대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관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도려내고, 대한민국 지금 군대가요 완전히 뭐 별 4개 달고도 그냥 하루아침에 뚝뚝 잘리는 마당에, 정말 열받는 거예요. 핑크러브님, 윤 대통령님 화이팅, 윤 어게인 화이팅, 국민이 지킨다. 전한길쌤 응원합니다. 김현태 단장님 응원합니다. 짱입니다. 짱. 사실 한간에는 전한길 강사가 이렇게 뭐 나쁜 사람이다, 뭐 작업을 패대기 치고 이렇게 했냐고 하는데, 사실 전한길 강사는 아주 단순하게 자유 대한민국이 1948년부터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근데 현직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한 걸 들어봤습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라는 얘기만 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우리 1,2,3님, 저는 군대를 방위 나왔죠. 방위. 제가 방위 나왔습니다. 방위. 수도방위 나왔습니다. 수도방위. 제가 수도방위 사령부 나왔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서울에서 근무했어요. 일본 살아있나? 고맙습니다. 제가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을 제가 8시 반에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좋은 얘기 여러분들하고
소통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조아 17님,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서 구속하고 감옥 보낸 윤석열 심판하자. 아휴, 고맙습니다. 심판한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왕고래님 고맙습니다. 왕고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오셨네요. 오늘 명절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저는 내일도 연차 휴가를 냈어요. 우리 왕고래님 말씀, 왕고래 말씀에 1000% 공감합니다. 저는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저는 현직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을 살았습니다. 온갖 경험이 다 있습니다. 진짜로. 제 여동생이 천안에 살아요. 천안. 불로동이라고 아나는 모르겠는데 천안 불당동. 천안에 불당동이라고 있대요. 불당동. 불당동? 불당동인가? 불로동인가? 천안에 불당동인가? 좀 말이 이상하네. 불당동. 거기 살아요, 거기. 네. 거기 언론까지 부정선거 숨기는 대한민국. 지금 우리 뉴스에 선관위 얘기 나오는 거 봤습니까? 아니 뭐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뭐 엄청 요번에 재판에서도 김용현 장관 그 여자 재판 그 변호인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데 진짜 선관위가 썩어 빠졌다. 근무 시간에 학교 다니고 근무 시간에 땡땡이나 쳐도 가족회사니까. 특허 등록했나요? 지네TV님 형상 기억 용지 기술 특허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이영국님도 웃겨 죽겠어. 조아 17님님 윤석열 국민의힘 박살내고 보수 괴멸시켰어요? 여러분 재편되는 겁니다. 재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살아남는 사람만 나은 사람이고 이긴 사람이에요. 그동안 자기 밥벌이 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싹 숨기고 오로지 그냥 알랑알랑 했던 사람들 다 이제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풀숲에 저수지 풀숲에 어지간한 약을 치면요 모기가 안 나와요. 90년 먹은 모기들 안 나옵니다. 그냥 에프킬이랑 진한 거 갖고 막 뿌려보면 다 나옵니다. 다. 그걸 이제 한 모에 싹 잡아야죠. 네. 그래서 지금 제2의 전환길 강사가 뭐 실행은 안 되겠지만 제2의 건국을 얘기할 정도로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과 중국, 북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일본도 지금 보수 자민당이 보수당이 다 살아있고 미국도 보수당이 살아있는데 우리 한국은 좌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과연 우리 백성들은 어디로 치우쳐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겁니다. 진짜로. 그렇잖아요. 과근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근무하셨던 수광사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2대 독재에서 방위로 18개월 좌파 남동생이랑 명절날 대판 싸우고 말이 안 통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안 믿어요. 미친 도쿄 바나나님 저하고 똑같네. 저도 막내가 아이언이님 고맙습니다. 아이언님도 오셨네. 이호리님 제2의 건국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국회의원들 보면 이 당에 갔다 저 당에 갔다가 정책 노선도 없고 표 받을 때는 뭐 국민연금 뭐 어떻게 하고 퇴직도 65세까지 정년 연장한다고 싹 난리쳐서 표 받아놓고 그 다음에 표 받을 때는 뭐 했습니까? 돈도 준다고 하질 않나? 뭐 저 일산대교도 무료로 한다고 하지 않나?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거 없어. 이제 그런 것도 없어. 예. 제 동생들이 50대 아예. 그러시구나. 저도 막내가 좀 그래요. 막내가. 근데 막내가 한 얘기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제가 더 죽었어. 사람들을 많이 고용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현 정부에서는요 경제 활동은 완전히 제로잖아요.
지금 기업체들이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정용진이라는 사람 맨날 멸공해쳤죠. 그 다음에 최태원이라는 사람, 삼성의 회장, 현대 회장, 이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 아버지를 투표했겠습니까? 죽지 못해 우리 아버지 최고입니다라고 저는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이 나라를 꾸려갈 우리 밑에 훌륭한 대한민국 리더들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뽑아서 채용을 하고 장관도 임명시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사람이 없는 거지. 왜? 내 사람이라는 건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말 엘리트들은 다 보수의 보수, 합리적 보수.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980년대에 학생운동이나 맨 했던 사람이 광주 사태에 유공자 된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인물이 있겠냐 이거예요. 누가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써먹은 사람 또 쓰는 거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도 또 써먹었지. 왜? 뭐 노무현 때 써먹어서 검증된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 대사 누구예요? 그 머리 허연 여자 뭐 여자. 거기도 써먹은 사람 또 써먹고. 아니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사실은 인물이 많죠. 인재가.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동생이 진짜 싫어. 좌파로 세뇌되면 대화가 안 돼요. 예. 지상파 3사를 안 믿으면 뭘 믿냐면요. 그 사실은 우리는 지상파 3사, KBS, MBC, 뭐 SBS 그런 데서 방송하면 뉴스를 하면 그게 이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렇게 배우고 보고 믿었는데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서 팩트를 까더라고요. 팩트. 실제로 말한 거를 까니까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 본인이 말한 걸 믿으니까 그걸 깐단 말이죠. 근데 3사 방송은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네들 해설을 해버려. 해설을. 그걸 믿으래. 그리고 도쿄바나나님 저하고 똑같네. 저도 막내가 경제가 살아난다고 그래서 그래 야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면 부자 정책이라도 좀 반은 쓰고 또 기업 정책도 쓰고 법인세를 낮추고 그래야 그 회사에서 돈을 활용해서 뭐 노동자도 뽑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법인세부터 올렸는데 과거부터 잘난 사람 부자 감세 뭐 부자 뭐 다 싫어하고 우리 가난한 사람 우리끼리 한번 해봅시다. 근데 왜 가난한 사람은 왜 보수를 좋아하죠? 보수가 돈도 안 주잖아요. 우리 가난한 사람끼리 뭉쳐야 되잖아요. 그게 뭐요? 집단지성? 우리끼리 모아서 우리끼리 이 나라를 바꾸자? 우리끼리라는 말, 집단지성 이런 말이 뭐야? 내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 코 묻은 돈까지 쏙 빼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누구하고 싸웁니까? 권력하고만 싸우잖아요. 왜 권력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까? 권력 이미 바꿨는데 내가 권력자인데 아직도 권력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직은 권력자들 뭐 내란자들 왜 싸웁니까? 내가 권력을 잡았고 최고 대통령이 됐으면 싹 정리하고 어차피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일본 패잔병이 있었고 아직도 친일 잔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잡을 건데? 어떻게 잡을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은 많다는 얘기가 뭐야?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5년 했는데 너무 짧다 이거. 4년도 더 하고 8년 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왜? 아니 내가 옛날에 죄진 게 있는데 그거 재판을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데 공소 취소한다니까 이게 속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유엔에 제재가 돼 있는데 내가 대북송금도 안 했는데 자꾸 대북송금 얘기 대북송금 사심제에서 없애야 되지 않나요 진짜? 열받아. 서로 이게 잘 지내. 맞습니다. 우리 에스도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다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있는 자가 베푸는 거죠. 가난한 자가 있는 자 거 뺏어서 나눠 가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이 이치는. 저 소말리아,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끼리 살아요. 그 사람들이 왜 부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우두머리 하는 생각. 사실은 부자가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뭘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뭐 구호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소말리아의 그 어려운 가난한 자한테 물건이 가거나 돈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놈들이 다 뺏어 먹는다 이거예요. 중간에 있는 놈들이. 야, 정말. 아, 우리 가조원님 말 잘하시네. 새해 정초부터 뭐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즐겁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우, 미친 것들 물어버려. 법과 검찰을 없애시는 대통령인데 재판 수사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심제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의견을 내보시나요? 왜 사심제를 한다고 합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똑똑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 그러대요. 나는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된 게 아니래. 참나. 야,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된 게 아니래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된 게 아니래. 할 일이 있어서 대통령이 된 거래. 내가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대. 아니, 가난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들은 전부 다 친일 매국노예요. 맨날 그런 코스프레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친일 매국노 거 다 돈 뺏어갖고 나눠주겠습니다. 옛날에 뭐랬습니까? 삼성에 돈 뺏어서 저 부자들 거 뺏어갖고 우리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말 한두 번 들어봤습니까? 근데 좌파가 정권이 잡았으면 삼성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도 무너뜨려야 되고. 근데 삼성과 현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상 최대 흑자 났습니다. 대통령님 보십시오. 대통령 됐으니까 삼성에서 사상 최대 흑자가 났다고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생쇼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아니, 사상 흑자가 났는데 생쇼를 해야지. 근데 저는 사상 최대 저는 그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갑니다. 왜? 지금 이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 하는 판에 대한민국 1위, 2위 회사에서는 사상 최대 흑자 났다 그러면 얼마나 직원들을 갈구고 원가 절감을 하면 흑자가 납니까? 야, 법인세도 못 쓰게, 법인카드도 못 쓰게 해. 그 다음에 출장도 못 가게 해. 와, 정말 열받는 거예요. 아유, 주영숙님, 아유, 고맙습니다. 주영숙님,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은 8시 반에 이렇게 라이브로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유, 내일도 한번 나오십시오 하면 나오겠습니다. 아유, 내일도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나오겠습니다. 근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되든 공소기각이 되든 무죄가 되든 사형이 선고가 되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든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공소기각이 돼도 현재 바뀌는 게 없고요. 사형을 선고한다고 한들 뭐 당장 죽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20 남았죠. 30 남았죠. 또 대법원 4심까지 한대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윤석열 대통령 재판 4심까지 해서 5년 이후까지 밀어주고 잘못된 판단을 자기한테 이로운 걸 얘기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 얘기도 했습니까? 검찰이 억지 기소해서 1심 무죄 나면 왜 그 재산 탕진하면서 2심 가냐고, 검찰이 억지 기소해서 잘못했으면 거기서 항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요번에 김건희 특검도 뭐 무죄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항소했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가 나왔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나왔죠. 2심에서 무죄 나왔어. 근데 3심의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에 파기 환송한 거 아시잖아요. 중앙지원으로 넘긴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야, 2심에서 무죄 났는데 야, 너네들이 왜 또 대법원까지 올리고 왜 항소하고 그러냐. 거기서 포기했어야지. 그래야 내가 선거법 위반은 끝나는 건데. 그러니 무죄 나온 것은 그냥 상소하지 말아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게 무죄가 나오네. 그 검찰한테 얘기 한마디 해야지. 야, 너네 내가 무죄 나오면 항소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우리 4심에도 계속 깜빵했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심제가 됐든 3심제가 됐든 지기현 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재판받는 게 뭐냐면 이미 풀어줬어요.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기현 판사 풀어준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내란죄로 감옥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감옥에 간 거는 절대 아니요. 왜? 감옥에 공수처에서 뭐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거예요. 한남동에 막 1차, 2차 체포하러 간 게 뭐예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체포가 내란 혐의로 체포했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공수처에서 체포 두 번째 만에 체포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지기현 판사가 무슨 소리야. 공수처가 왜 대통령을 왜 체포해가. 알고 봤더니 공무집행방해죄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조사해보니까 내란 혐의가 있더라 이거야. 내란 혐의가.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공무집행방해죄는 많이 들어보면 5년이랍니다. 5년 최고 형량이 5년짜리를 붙잡아다가 그냥 온갖 뉴스 난리치고 뭐 한남동 한남 대첩 얘기 5년짜리 공무집행방해죄 그걸로 1차 체포 2차 체포 경찰 몇천 명 들여다대고 막 결국엔 막 군사시설까지 점거해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5년짜리였어. 근데 5년짜리를 조사하다 보니까 어머나 내란죄가 있네. 내란죄는 뭐야? 사형이잖아요. 사형. 5년짜리를 조사하다 보니까 사형을 해야 할 내란죄가 나왔다? 아니 그런 재판이 어디 있고 그런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에? 야, 정말 열받는 겁니다. 예. 아우, 이연국님, 남정희 라이브 매일 해주세요. 아우, 매일 하겠습니다. 매일 하겠습니다. 매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송유탕님 오셨네. 아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다른 거 없어요. 무죄는 저는 날 수 없다고 봐요. 무죄는. 왜냐면, 뭐 상식으로 봐서 뭐 전문가는 뭐 무죄도 있다 뭐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판사 출신 하물며 무당도 뭐 풀려난다 구속된다 사형이다 하는데 저는 무죄는 없을 것 같아요. 무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미 그 계엄은 했잖아요. 계엄은 했고 계엄에 관련해서 다른 재판관에서도 죄를 봐준 사람도 있고 또 죄를 더 많이 준 사람도 있고 또 초범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기현 판사는 에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무죄 줘야지 공소 기각 줘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숫자에 갖다 껴 맞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 이 판단, 저렇게 보면 저 판단. 그 가장 결정적인 게 김현태를 보면 알잖아요. 같은 그 특전사의 같은 명령 체계에 국회에 직접 들어간 그 김현태가 왜 양심 선언을 하고 전한길 강사하고 같이 보수의 편이 됐는지 그건 길이길이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왜? 아니 자기 목숨도 있고 자기 미래도 있는데 파면당했잖아요. 파면. 근데 왜 곽종군이라는 사람은 왜 파면이 안 되겠나요? 누가 재판을 했습니까? 누가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해병대
그 박대령인가 하는 사람은 야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브리핑하는데 그 옆에 서 있네. 야 해병대에서 항명하고 막 그 뉴스 엄청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 오른팔이 됐네. 와 정말 세상 말세야 세상 말세.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드님 만화나 영화 뭐 좋아하시나요? 저 아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좋아하는지. 만화도 안 좋아하고 영화도 안, 직장 다니니까 뭐 바쁘죠, 요즘.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진실의 힘.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소 기각을 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공소 기각을 줘도 석방은 안 되죠? 그분 장군입니다. 아, 맞아요. 우리 김한나님 보셨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군 참모총장 별 4개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때 말 몇 마디 한 것 같아요. 뭐 전화를 했는지 탁 걸려. 이재명 대통령이 진급도 시켜주고 상도 줬어요. 그리고 지작사 사령관도 별 4개 달았는데 요번에 달았어요. 요번에 다 2025년도에 야, 이 사람들을 다 잘라냈네. 상병 출신이 별 4개를 2명씩이나 잘라냈는데 그 옆에 별 하나가 딱 서 있는데 어느 그 문구에 보니까 그 별 하나 다른 사람은 상식선으로는 별 달기 전에 대령에서 예편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참 권력이 좋긴 좋은가 봐 진짜. 아유. 제2의 건국은 트럼프가 황제인 세계 단일 정부에 좋은 게 아니라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국 같은 거예요. 그래요? 맞구나. 네. 이런 사람 처벌해야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 사실도 인정하지 않은 이상한 또라이들.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인갑네. 훈훈한님, 훈훈남님, 저는 군 출신이 아니고 군대에 사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와서 천부산 가서 기도하고 오셨네. 진실의 힘님, 국민들이여 깨어납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언론가는 거짓방송 멈추고 진실만을 국민에게 알려라. 대한민국 만세. 맞습니다.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계엄에 관련해서 뭐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내란으로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그 내란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다 알듯이 국회를 몰래 들어간 사람을 그렇게 영웅으로 만들어 놓은 언론, 난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도 국회에 엄연하게 대문이 있고 엄연하게 시위를 하고 있고 엄연하게 저기 선량한 시민들도 왔다는데 방송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MBC에서 국회에 선량한 시민들이 와서 군인들을 제압하고 하면 아니 최소한 당대표 국회의장은 그 길로 꽃길로 따라 들어갔어야지. 왜 국회 담을 몰래 넘어갔냔 말이에요. 그 몰래 넘어간 것을 왜 나쁘다고 얘기 안 하고 몰래 들어간 거를 뭐 여기는 내가 들어간 자리입니다. 신성한 자리입니다. 정말 그게 진짜 진실입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욕심이 있어도 아무리 국회의장이 담 넘어간 거는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한 걸로 막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국회에 남들은 정문에서 이준석이 야 나 국회의원이야 나 들어가야 돼 뭐 전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뒷구멍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은 내가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된 게 아니라고. 전 그걸 믿으십니까? 난 그것 때문에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요. 예? 야 정말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정말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럴 때 막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좋아요가 오늘 좋아요 몇 명 됐나 한번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몇 명이나 됐나 볼게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가 좋아요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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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가 안 뜨네. 좋아요가 없어요. 아우 좋아요 65명. 우와 65명 짱. 아 65명이네 60. 오케이 강님 웃기네요. 제가 웃긴 애는 아닌데. 아 3316님 상식적으로 님 생각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 하나만 이해해 보세요. 이거 하나만 이해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당일날 그래도 대한민국의 리더격이라고 그냥 서로 신임해주고 존경하는 그 당시 야당 대표, 당시 지금도 국회의장, 현재는 서열 1위, 2위 된 사람이 계엄령 선포하는데 해제하러 국회에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정문 열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담 넘어 들어갔습니까? 만약에 나 체포할까봐 도망가려고 몰래 들어간 거야. 뭐 김어준입니까? 아니 몰래 들어간 거? 체포를 만약에 했다면 진짜 내란이잖아. 그러면 체포해서 국민 여러분 저를 체포해 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세요. 그럼 지켰다 이거야. 나는 지켜준다 이거야.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고 감옥에 가 있으면 풀어줘야지. 풀어주라고 했을 거야 나는. 근데 왜 담 넘어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며. 야 정말 열받는 거요. 아니 어떻게 국회 담 넘어간 사람이 떳떳하다고 하는지. 아니 정문은 뒀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자고 그게 힘 있는 사람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리더입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가지고 지금 쌩 난리를 치는데 처음에는요 국회 담 넘어가는데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지금 국회 담 넘어가서 막 뭐 의결해가지고 막 계엄을 해제했다 그래. 담 넘어간 게 문제지. 왜 담 넘어가서 합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공수처가 체포할 권한도 없는데 그냥 막 달려들어가고 체포해 갔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해보니까 내란죄가 있대. 야, 그게 뭐예요? 아니 정당하게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으면 정당하게 왜 재판에서도 나왔잖아요. 담을 에워쌀 필요도 없다. 다 대한민국 국민 또 정치인들이 설마 담 넘어 들어가겠냐.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면 대응하지 않겠냐. 근데 정문에는 왠가 그냥 이상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선량한 시민이래. 어느 판사는. 물론 선량한 시민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우 신종말님은 뭔 얘기를 이렇게 또 막 해댔어. 아유. 내란 수계다. 내란은 가짜임. 방송을 해서 그 자리 갔잖아요. 방송을 해서 그 방송을 거기 가면서 유튜브 찍고 여러분 막 오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오세요. 그래서 결국엔 그 지지자들이 갔는데 지지자들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정문으로 들어갔죠. 다 대한민국 다 나쁜 사람 없어요. 나 정문으로 가요. 근데 왜 그 쪽문 뒷문 담 넘어갔냔 말이죠. 여러분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직도 담 넘어간 거를 미화하고 담 넘어간 게 영웅담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담 넘어가서 그렇게 해결해주고 이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 두 명이 유유히 야 나는 내 할 일만 했다. 내가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비록 담을 넘어갔지만 내 권력은 여기까지다. 내가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하는 의결하는데 적극 국회의장이니까 또 야당 대표니까 내가 의결해주고 나는 빠지마. 우리 둘은 빠지마. 그리고 새로운 이 나라의 리더 누군가가 나와라. 그래서 빠졌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야, 거기서 담 넘어가지고. 야, 정말 그걸, 아우, 김한나님, 아우, 고맙습니다. 김한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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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짠. 내일 쉬는 분도 많이 있죠. 한동훈, 오세훈 만세. 아, 쇼하면서 사진 찍고 그러려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동의하고 계엄 해제를 시켜주고 야인으로 가 있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역사에 남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두 명이 지금 권력 서열 1위, 2위잖아요. 저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 한동훈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 권력 좀 잡아보려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와서 내가 2인자다 그러면서 한덕수 불러다 놓고 국민의힘에서 브리핑하는 걸 보셨죠? 과거에 한동훈이가 내가 대리청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쭈 까불고 있네. 야, 내란으로 잡아 돌려. 그때 금박하게 돌아올 때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갔다 왔잖아요. 만나고 와서 내가 대신 대통령 권한 행사한다고. 서로 대통령 권한 행사하려고. 한덕수는 뭐라 그랬어요? 한덕수는 국무회의를 안 했대. 그 결국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잖아. 아, 요게 뭐지? 요거 먹고, 네? 이게 뭐예요? 음. 아, 이더 샤넬님 오셨네. 이더 샤넬. 그때 했어야 했는데. 어렸을 때 뭐 보면서 컸나요? 저는 56년대 웨스트리즘에 한덕수예요. 아니, 저는 만화 영화를 잘 몰라요. 제가 만화 영화를 잘 몰라. 왜냐면 저는 1980년대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가지고. 저는 20살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화 영화를 몰라요. 진짜로. 제가 20살까지 전기가 안 들어온 데서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5대 대기업의 팀장까지 하고 있을 정도면 정말 난세의 영웅이지. 사실 제가 뭐 자랑 아니지만 야, 누가 응? 20살까지 응? 나이가 몇 살인데 20살까지 전기도 안 들어온 데 살았냐? 제가 전기도 안. 어제 제가 명절 지내러 간 데가 전기가 언제 들어왔냐면 1985년 11월 달인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85년. 근데 저는 85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후 3시에 라이브로 한답니다. 라이브로. 근데 저는 직연 판사가 이렇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조항도 되지 않는데 너무 계엄령을 내란으로 둔갑시켜서 체포해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법리에 맞지도 않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실체적, 사실적 확인은 됐지만 내란 혐의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진 않았다. 따라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도 아니므로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공소 기각한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내란 얘기했던 거 싹 들어가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재판소 만들어가지고 뭐 또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들었잖아요. 완전히 내란을 확정을 시켜놨잖아요. 뭐 내란도 아닌데 내란 재판소래. 네? 내란 재판소. 결국에는 이제 반전의 반전 드라마가 생기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 뭐 언제부터 좌파 세상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이 뭐 전부 좌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김한나님, 한동훈은 엘리트인데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키워주고 한 거지. 변호사나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변호사나 사실. 네? 그리고 한동훈은 이 좌파였나봐. 좌파. 전라도 쪽이었나봐. 전라도. 한심한 인간 하나 있구만. 뭐 한심하다고 하면 할 수 없고요. 한심하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예. 바로 그냥 변호사로 가도 변호사도 사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인물이 아니에요. 한동훈은 인물이 아닙니다. 인물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국민의힘에 경기도지사 뭐 후보 안 나간다고 했던 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누구요?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체인 사람. 그 사람 이름 뭐더라? 갤럭시 프라이플드님. 아, 유승민. 유승민은 똑똑하다는 말하고 뭐 경제 공부하고 해외에 나가서 뭐 유학 갔다 오고 그러는데 유승민 같은 사람이 인물이 아니란 얘기지. 네? 똑똑하면 뭐예요? 네? 똑똑하면 그 위치만 가는 거야. 어느 위치. 아니, 똑똑하면요 훌륭한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리더로 갈 수는 없다 이거. 리더는 뭐예요? 김일성이가 생긴 거 봐요. 그냥 후리후리하게 생겼잖아요. 김일성이가 뭐 세계의 뭐 10대 권력자래. 10대 권력자래. 10대 권력자. 네? 100만원 내기 하고 싶어요? 아니 내기 합시다. 뭔 내기인지 무슨 내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준석도 뭐 해외 갔다 왔다고 하는데 상식선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빨로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완전히 내뱉어 주는 사람. 제가 그래서 전한길 강사를 좋아하는 게 전한길 강사는 뱃속에 있는 내 생각을 다 표현한 사람이고 저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냥 저는 다 얘기하는 스타일. 전한길 강사도 그런 스타일. 근데 저도 가끔 사람들이 그래. 넌 왜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 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야, 내가 네한테 물어보고 대답하냐? 내 입에서 나오는 거를 뭐 네가 듣기 싫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전한길 강사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참 잔대가리 굴리는 사람들은 할 얘기 딱 숨겨놓고 뭐 몰래 해놓고 남 험담하는 것만 딱 해놓은 사람. 아유 열받아. 아유 마켈 형수님 오신. 멸공입니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를 두둔한 자도 문제가 있대. 오유성님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넘게 재판받으러 오는 거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까? 참. 개일 결정 보고 개일이 뭐예요? 개일 결정문 보고 만나서 100만원 내기 합시다. 어디서 만날까요? 아유 칼 들고 나타나면 어떡할까? 아유 아유
건강하십니다. 우리 마카엘 영수님 건강하시죠? 예, 저도 아주 새해 잘 지내고요. 이제 내일은 연차를 냈어요. 제가 연차 휴가를 내고 한 뚜껑이 누구야 한 뚜껑. 오새우는 좋은데 계엄은 반대하던데 그래도 오새우는 좋은데. 삼사오님 뭐 오새운? 자신 있으면 100만원 들고 내일 봅시다. 아유 참 우리 100만원이 없어요. 저는 100만원이 없습니다. 네, 100만원이 없습니다. 저는 100만원이 없고요. 제가 어제 가래나무 수액을 10병을 채취했어요. 10병. 이거 있죠? 요 물병에 가래나무 수액을 10개를 채취를 했어요. 우리 시골 집 앞에. 근데 10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는 지인들이 그걸 팔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가래나무 수액이 그 항암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몸 속에 독이 있는 사람, 염증 있는 사람, 야 가래나무 수액 드시래.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가래나무 수액이 어떤 거냐면 마시면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네, 설탕물 같은데 가래나무 수액이 항암, 그 다음에 뭐 염증 제거. 그래서 제가 어제 많이 채취를 해왔어요. 제가. 네. 아유 내일 무기징역 나오면 방송 접으세요. 아니 내가 방송을 뭐 윤석열 대통령 참 웃겨 죽겠네. 아니 이분은 왜 방송을 접으라 그러죠? 왜 접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 참 그럼 방송 접을 테니까 100만원을 보내요. 그러면 네? 100만원을 보내. 그럼 방송 접게. 네? 아유 마카엘 영수님이 보냈네. 아유 마카엘 영수님이 보냈어요. 마카엘 영수님.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마카엘 영수님께서 이렇게 또 환타가 진짜 어쩜 이렇게 마카엘 영수님이 이렇게 잘 알아. 환타가 떨어진 거를 어떻게 알았지? 고맙습니다. 우리 마카엘 영수님 같아야지 뭐 내일 뭐 무기징역 나오면 방송을 접으라는 동. 아유 진짜 못됐어 진짜. 예? 못됐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잖아. 그냥 저런 의견이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죠?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욕하지 마시라 이거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을 믿어라, 윤석열 대통령을 뭐 민주당 나와라, 개딸 탈퇴하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대로 사는 거고 저는 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 판결 나오는 구구절절 변명하면 추합니다. 제가 지금도 얘기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심제를 해준대. 사심제. 왜 사심제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징역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억울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 많이 가 있잖아요. 확정받아 가지고 지금 구속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유 사심제 좀 열어줘. 나는 사면도 싫어. 그 사람 그 얘기 했잖아요. 국회는 나는 사면도 바라지 않는다. 좀 사실대로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 사심제 해야지. 야, 사심제 좀 어떻게 해봐. 좀 사심제. 알았어, 기다려봐. 야, 사심제 좀 어떻게 발의 좀 해. 그래서 사심제 발의됐잖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되더라도 사심제 하려면 5년이 걸려, 5년, 이제. 왜? 1심에서, 2심에서, 3심에서 안 되면 4심까지 가.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파는, 덫에 내가 걸린 거예요. 왜 사심제를 합니까? 1심제 하라 그랬어야지. 1심제. 네? 왜 현직 대통령은 갑자기 느닷없이 사심제를, 왜 서민들이 사심제까지 가서 재산 탕진하지 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얘기했잖아요. 무죄 나왔는데 왜 가사 탕진해가면서 올인해가지고
패가 망신하게 만드냐. 무죄가 나오면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지 않냐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4심제 해야 되는데 4심제. 그게 뭐야?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그냥 즉흥적인 발언. 내가 잘못하거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어머 책임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책임진다고 했습니까? 아나운서가 책임지는 칠 일이 있나 보죠? 여러분 끊어요. 그렇게 생방송으로 본 거 다 안 봤습니까? 과거에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아유 이제 제발 욱하는 성격 좀 버리세요. 내가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앞에다 면상에다 대고 그 모습을 저는 봤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 열받는 거예요. 진짜. 이왕 하는 거 5심제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 대통령 입에서 4심제가 나왔잖아요. 뭐 법률가가 어쩌고 뭐 헌법재판소가 어떻고 대법원이 뭐 어떠고. 그 사람들은 법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잖아요. 의사가 왜 의사가 됐습니까? 의사 공부해가지고 의사 된 거고. 에?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마카엘 영수님. 아유 고맙습니다. 직위원 겁먹고 무기징역 때린다 한 표? 무기징역 때린다 한 표? 아유 알았습니다. 우리 이호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호리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개인 의견으로 무죄라는 거죠? 그건 인정. 무죄는 저는 안 봐요. 공소기각을 원하지. 저는 공소기각을 원합니다. 공소기각. 왜냐면 저는 그 직연 판사가 공수처에서 5년짜리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최고형이 5년이래요. 5년. 그 5년 형량을 뭐 벌금이 최고 1,000만 원인가에 최고 형량이 구속 5년짜리를 체포하려고 그 한남동에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하고 군부대까지 탈취하고 그 생방송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내란죄로 체포한 게 아니고 그냥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한 거예요. 5년짜리. 그리고 체포했습니까? 그것도 안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하고 구치소 갔습니까? 저쪽에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 엄동설안에 내가 걸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이것저것 조사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6개월이 지났는데 기소도 못하는 거예요. 막 마구잡이로 잡아들였으니까 공무집행방해죄로. 근데 계속 공무집행방해죄로 가면 좀 뭐하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이야 어마어마한 내란 혐의가 있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시켜놓고 내란 혐의를 거기서 추가로 기소한 거예요. 근데 직연 판사가 그랬잖아요. 아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직연 판사가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또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왜 구속이 됐는지는 몰라 다. 그냥 뭐 내란했으니까 또 구속된 거지 그게 아니요. 지금 구속된 것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내란 특검에서 특수집행 공무방해죄로 또 구속을 시켰잖아요.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서. 그게 결국에는 내란 특검에서 다시 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또 6개월 동안 기소를 못하는 거예요. 또 뭐 딱히 없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올 1월 18일 날 만기되면 나와야 되는데 왜 7월 18일 날 했으니까 1월 18일 19일 날 18일 나와야 되는데 1월 16일 날 6개월 만에 판결. 내란 특검은 6개월 만에 판결을 해야 된다네. 신속하게 조사해가지고. 그게 누구예요? 백대현 아니에요. 근데 초범이나 봐주고 10년짜리를 5년으로 때렸네. 그러니까
이진관이는 또 15년 때린 한덕수를 23년이나 때리고 뭐 이하상 변호사를 뭐 누구십니까 막 붙잡아가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참 무서운 나라고 무서운 세상이 됐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고맙습니다. 복돌림, 이 정권은 같은 국민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서로 싸워 서로 계속 싸우게 합니다. 아, 죄가 없으십니다. 맞아요. 에이, 아우, 김한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소기각으로 판결하라. 죄가 없으시다. 제가 내일 공소기각 판결되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제가 당연히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후원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 제가 내일은 공소기각 나오면 유료 방송을 해야 되겠어. 제가 내일 하루만큼은 유료 방송 하겠습니다. 공소기각 나오면. 근데 아까 어느 분이 뭐 100만원 빵 하자 그러는데 아휴, 참 어리석은 분이요. 네, 돈 내기 하자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또 왔다 갔죠? 안 갔네. 그럼 일찌감치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 샀겠죠. 아, 혐의 없음이 아니고 대통령이 계속 내란 혐의로 내란 특검을 붙이고 있는데 내란 특검에서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판결을 6개월 안에 해야 된다고 지기현 판사가 또 아니 백대현 판사가 설레발 쳐가지고 1월 16일날 5년형을 때렸잖아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엔 뭘 또 때렸어요? 외환죄, 일반 이적죄, 뭐 북한에 드론을 보냈다고 또 그거 구속 추가 연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시에 의해서 계속 못 나오게 막은 거란 말이에요. 못 나오게. 근데 핵심은 지기현 판사잖아요. 지기현 판사가 내란 혐의만큼은 공수처에서 말도 안 되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가고 그 조사하다 보니까 내란 혐의가 있어서 공수처에서 내란 혐의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데 지기현 판사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석방을 한 상태예요. 내란 혐의는. 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간 거는 내란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미국에 가서도 그랬잖아요. 조사해보려고 조사해보려고 특검을 국회에서 했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임명을 누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야, 나 조사했던 그 검사들이 다 거기 갔냐. 그 얘기 한 거 못 보셨나요? 검찰은 내란 혐의로 수사한 겁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체포해간 게 검찰이잖아요. 공수처에서 체포해서 집어넣고 그게 검찰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검찰이 내란 혐의를 기소한 거다.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내란 특검이 기소했습니까? 아니잖아. 내란 특검이 기소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기소했냐고. 뭘로 기소했어? 내란 특검이 기소한 게 뭐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잖아. 그쵸? 공수처에서 체포해서 구속시킨 거잖아요. 근데 지기현 판사가 풀어줬잖아요. 그죠? 풀어줬어? 안 풀어줬어? 네? 풀어줬습니까? 안 풀어줬습니까? 네? 미친 잭 스미스 그놈들이 간 거 아니에요. 그 검사가 구속시킨 거잖아요. 그게 내란 특검이. 야, 참. 풀어준 건 구속 기한 요건 해석 차이로 풀어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공수처는 내란 혐의로 체포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지기현이 석방할 때 내란이 무죄라 석방한 거 아닙니다. 구속기일을 최초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기현 판사가 이미 야, 이거 대통령 이거 내란이야. 이거 풀어주면 안 돼. 그러면 날짜가 뭐가 필요 있고 시간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이재명 딸랑이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는데 법원은 판사는 증거로 판결을 해야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응? 말로 있었던 그 기억에 응?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다시 공부하세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공수처가 체포해 간 게 내란 혐의로 하면 안 되는 걸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기현 판사가. 아 정말. 내란 수괴 혐의라고 맞아요. 제가 내란 수괴 혐의라는 것을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2번 구속이 됐잖아요. 2번. 그죠? 첫 번째는 누가 구속을 시켰습니까? 공수처에서 구속을 시켰잖아요. 체포해서. 근데 지기현 판사가 그 체포한 거를 구속시켜서 재판을 형사 25부에 저기 서울중앙지법 25부에 맡겼는데 거기에 지기현 판사가 담당이었잖아요. 근데 지기현 판사가 이만저만 해보니 이거는 석방해야 된다.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석방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한강에 개도 끌고 다니고 지하실에 뭐 술도 한잔 마시러 다니고 뭐 그런 거 언론에 나왔잖아요. 개 끌고도 다니는 거 봤어요. 저도. 그렇게 재판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기현 판사가 오세요 그러면 재판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내란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내란 특검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또 구속 신청해 가지고 구속시켰잖아요. 그 재판을 백대현이 맡았잖아요. 그래서 백대현이가 1월 16일에 재판했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많은 얘기 있었잖아요. 더 추가 기소 못하고 응? 그러면 6개월 만에 또 풀려난다. 1월 18일 날 풀려난다. 뭐 난리를 쳤는데 백대현이가 1월 16일 날 판결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결에서 구속 유지하고 징역을 때려놓으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판결을 했으니까 1심. 결국엔 이 사단까지 왔는데 과연 그러면 지기현 판사는 법리 해석으로 그냥 에이, 어차피 사형당할 건데 그냥 풀어줬다가 나중에 사형시키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란이라고 언급 판사들이 내란이라고 판결했는데 무슨 개소리. 아,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답입니까?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100명 증인을 불러서 내란 혐의 1년 동안 했는데 이 2명이 판사는 아니 뭐가 능력이 있어서 뭐가 뛰어나서 내란 혐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믿어야 됩니까? 내란 혐의를 조사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판사가? 이진관 판사는 자기가 판결하고 변호사를 관중석에서 마패 들고 와가지고 내가 사복 입고 와가지고 내가 당신 판결한 사람이야 15일 감치. 근데 구치소에서 풀어져갖고 난 쪽팔려 죽겠는데 내가 직접 체포할 거야. 근데 박 의원이 어디 갔어? 권 의원이 어디 갔어? 아유 신이조아님 고맙습니다. 아유 그래요. 정신 차려야지.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고요. 내일은 제가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연차 휴가.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갑자기 또 많이 오셨는데 가정의 화목과 건강하고 입춘대기를 하시길 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체포시 가입 도가되어 풀어준기라고요.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다툼이 있든 제 얘기는 풀어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어준 얘기. 석방을 했잖아요. 석방에서 서울구치소에서 흔들면서 나와서 고맙다고 한 거 못 봤습니까? 그거 못 봤어요? 다시 그래서 한남동으로 갔잖아요. 한남동으로 관저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퇴임했으니까 이제 이사 가려고 아크로비스타에 뭐 도배도 하고 뭐 경호도 있고 경호 사무실은 어떻게 할고 그런 와중에 대통령 선거 급조된 2달짜리 하고 대통령이 돼서 내란 특검 만들고 광화문에 올라가가지고 대통령 임명식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야 내가 대통령 임명해야 되는데 야 경제 대기업 수장들 다 아스팔트 위에 플라스틱 의자에다 앉혀. 그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80명 명단이 우리 아버지 대통령 그거 다 보셨잖아요. 대통령 임명식 하는 거 안 했습니까? 난 그거 보고 와, 문재인도 대통령 임명식 못해. 왜?
전임자를 쫓아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차분한 거, 진짜 이거는 열받는 거예요. 네? 진짜 열받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이순신 장군입니까? 그 일본 놈들을 배 12척 갖고 다 물리치고 다 물리쳤는데 왕은 안 했잖아. 근데 그 왕이, 이순신이 나 대통령 왕 하려고 나 쫓는데 내 이순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순신은 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순신이 용감한 사람이고 이순신이 광화문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의사도 증언한다고 국민을 위해서 다 했는데, 이런 정치꾼의 모사꾼에 넘어가 가지고 지금 내란으로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순신 같은 광화문에 동상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 네?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뭐 어머 해가지고 장군이 됐겠습니까? 그 장군이 되면 정말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쫓아낸 거죠.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다 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한동훈이가 쫓아냈다고 하는데요. 야, 정치꾼의 모사꾼들의 그 표현은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 그거 기억하시나요? 정청래하고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 연장 안 하는 거 합의해가지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근데 정청래가 파기했잖아요. 왜 파기했겠습니까? 소설이지만, 상상이지만, 아니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제 끝내겠어요. 야,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끝내. 야, 죽을 때까지, 사형시킬 때까지 내라는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청래, 알았어요. 야, 김병기 내란 더해. 더 연장해야 돼. 세금 더 내야 돼. 야, 대표면 다냐. 우리 합의했잖아. 합의했는데 왜 파기하냐. 나 합의 안 했어. 그거 몰라요? 그게 결국에는 내란 특검 연장했잖아요. 그리고 김병기 완전히 뒷조사 나와가지고 됐죠. 강선우 여가부 장관 시켜준다고 막, 누가 시켜준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시켜준다 그랬잖아. 야, 근데 그 여자가 아파트 문간방에 돈을 1억씩이나 3개월 놔두고 어머 어떻게 야, 가난 코스프레 한 사람이 돈 1억을 문간방에 3개월 동안 놔두고도 몰랐다고 하는, 야, 그걸 장관 후보를 시켜줘? 열받는 얘기예요. 열받는 얘기 진짜. 야, 열받아. 열받습니다. 중국어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자기 죄를 없애고자 취임 초기부터 뭐 배임죄 얘기했죠. 유죄, 무죄면 무죄 항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심죄에서 원인 규명해서 억울한 사람 풀어줘라. 참 뭐 좋은 얘기인데, 과연 사심죄가 서민이 사형을 살인을 했는데 누가 칼을 찔러 죽였어. 나 억울합니다. 내 재산 다 탕진해갖고 나 사심까지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 사심죄는 뭡니까? 지금 권력진자 중에 이 죄를 없애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심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심죄가 나온 거야. 왜? 국민들이 사심죄를 어떻게 합니까? 돈이 나만 압니까? 그 재판하려면 변호사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무죄면 그 국민들이 내 돈 다 탕진하면서 왜 무죄 준 거를 또 면책 하려고 항소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 무죄 나면 끝내라. 근데 왜 하필이면 사심죄 하라니. 왜? 앞과 뒤가 안 맞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 확정이 났는데, 그 중에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대북 송금으로 확정이 돼서 7년 8개월 형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사면 싫다. 진실을 알고 싶다. 그래서 국회에서 뭔 진실 나왔습니까? 서영교가 불러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 나이 한 지긋한 사람 불러놓고 누구 때문에 권성동이가 결국엔 붙잡혀 갔잖아요. 권성동이는 옥중에서도 난 1억 받은 적이 없다. 근데도 1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1억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즉시 체포해서 집어넣지는 않고, 안 받은 사람은 집어넣고, 돈을 받은 것을 언론에 다 알려진 사람은 아직도 체포다. 내일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 나오나요? 이제 내일? 사고를 넓게 가지세요. 알았습니다. 전형적인 극우의 논리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들은 얘기. 왜냐하면 그 현직 대통령이 사심제를 한다는 얘기는 서민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 일반 백성들이, 아니 재판관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근데 왜 갑자기 26명으로 늘리죠? 근데 늘리는 것도 좋아. 늘릴 수도 있어. 재판할 게 많아서 늘릴 수도 있어. 근데 그 늘리는 인원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네. 그렇다면 문제가 되죠. 대통령이. 근데 정영식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도 산신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놓고도 생판 모르게 탄핵에 찬성한 사람, 네? 그게 사람이 정영식 아니에요? 와, 커서 뭐 되려고. 송영길 세기 무죄나서 죄명이 지역구 인천계양 복귀한단다. 그 뉴스 봤어요. 저도. 저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저는 평범한 직장회사 다니고요. 정년퇴직 1년 남았고 내년 2월 28일 날 정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4대문 안에서 근무하고 본사 팀장도 근무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합리적 보수로 태어나서 군대 생활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충정훈련만 죽으라고 하다가 계엄군으로 출동하려고 하다가 1987년 6월 24, 25, 26일 날 군화도 못 벗고 그냥 대기하고 있었는데, 노태우가 국민 여러분, 제가 6.29 선언을 하겠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가택연금 된 사람도 다 나와서 대통령에 출마해도 됩니다. 모두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다 좋아. 이제 내가 대통령 된. 근데 국민 여러분, 모두입니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입니다. 그래서 모두. 근데 노태우도 나왔어. 근데 6.29 선언을 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지금 또 유사한 게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5년 직선제가 1980년 6월 29일 날 나왔는데 이제 이거 안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5년제 종식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 연임제를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다 나오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하면 나오세요. 사면 다 됐으면 나오세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 다 나와도 됩니다. 그래놓고 대통령 후보 뚝 보니까, 아니 이재명이 거기 있네? 아니요, 당신은 5년 대통령 했으면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 왜 나와? 예, 모든 국민이라고 했지 내가 안 나간다고 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대통령 퇴임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직장 퇴직한다는 얘기는 했어도 대통령 퇴임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3개월 만에 5년이 너무 짧다. 이게 너무 짧아서 내가 서류를 들고 다닐 정도로 짧은데 누가 내가 퇴임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퇴임한단 말 안 했습니다.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K민주주의가 또 나왔어요. K민주주의가 뭡니까? 그리스 아테네인가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뿌리가 깊어졌는데, 대한민국은 진짜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잘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갔으면 10년 전에도 대통령을 물리치고 새로운 대통령이 된
진짜 국민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 근데 그걸 또 10년 후에 완성을 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의 명을 받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4년 연임제 국민투표 안 해도 됩니다. 국민 여러분 여론조사 해보니까요. 아유 국민투표 왜 합니까? 부정투표 많다고 하죠. 그 다음에 세금 낭비하는데 그냥 우리가 알아서 K민주주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4년 연임제를 국회의원들끼리 뜩 해버리면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4년 연임제 하면은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K민주주의, K코리아, K민주주의는 이미 그걸 딛고 넘어간 국민들이 투표 안 해도 되는 정말 성숙된 국회의원 300명이 있는데 이 300명이 여러분들의 민중의 지팡이 국민의 권력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10시가 넘었네. 10시가 넘었어. 아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우 153명이나 오셨네. 아 고맙습니다. 우리 참참님 참참님이 고생 많이 하시네. 주식 오르고 집값 내려가니 좋아요. 아우 저는 집이 없어요. 저는 집이 없어. 제 집이 없고 서민 중에 서민이고 자동차도 당근에서 사는 사람이고 당근에서 자동차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유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보수를 좋아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 앞에 가서 국어를 해도 얻어먹지 가난한 사람들끼리 한다는 얘기 맨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얘기 참 나쁜 톡담이야 그거. 가난한 사람들끼리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 가서 그 가난한 사람끼리 살면 굶어 죽는 거야 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부잣집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엔 다 부자만 사는 줄 아세요? 강남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남의 집 새빵 사는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강남에. 예? 강남에. 이재명 대통령 안 찍었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게 해줘서 이재명 대통령 고맙네요. 원효 대사님은 슈퍼챗이나 한번 쏘세요. 그러면 돈 많이 벌었으면 그런 아니한 표현을 쓰니까 좋아할 사람도 없어. 그렇잖아. 그쵸? 우리 서해대교님은 또 왜 지워버렸어? 내란 누명 사건 조금만 기다리면 집, 차 장동일가 집값 올려서 국민들한테 나눠주겠죠. 아유 우리 클래식님 참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물어봐가지고 너 왜 집 6채 있니? 뭐 그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 한다고 만날려나 모르겠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도 재밌네. 오늘 대사님 이재명이 참 일은 잘해. 주변도 안 찍혔지만 다들 칭찬하더냐. 우리 안정우님 반갑습니다. 시장 참여자님 윤어게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효 대사님은 이재명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씹읍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할 것 딱 하나 있죠. 이재명 대통령 인정할 것 딱 하나 있어요. 까먹었어. 근데 인정할 거 딱 까먹었어. 인정할 거 있었어. 하나 있었어. 하나 있었어. 누가 그러더라고. 윤석열 대통령 좌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잘한 거 딱 하나 있다. 뭐냐면 나이 줄여준 거. 나이 줄여줬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80님 저는 인정할 거 없습니다. 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죠? 합리적 보수인 척 하지만 결국 무슨 말이지? 합리적 보수. 저는 합리적 보수예요. 합리적 보수고요. 뭐 저는 뭐 정치도 몰랐고, 정치도 몰랐고, 그냥 저는 보수당만 찍었어요. 그냥. 근데 제가 대통령 찍은 사람 중에 다 안 됐어. 이해창이 찍었는데 안 됐지. 옛날에 이인재도 찍었는데 안 됐지. 노무현도 안 찍었어. 제가. 노무현도 안 찍고
그 다음에 누구 할 때, 박근혜 할 때도 내가 박근혜를 찍었나? 예, 너는 누구? 옥남심님, 너는 누구냐가 뭐야, 너는? 예. 아, 론님이 가평에서 태어나서 보수가 된 거. 그렇죠. 가평의 국회의원, 그 김용태인가? 제가 최연소 국회의원인데, 아유, 그 자식, 그거. 맞아요. 가평은 보수예요. 왜 보수인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동네는 그 1948년, 49년, 50년 그리고 6.25 때 북한에서 월남해 갖고 몰래 밤에 가족들이 오프다리 쌓았고 넘어와서 산으로 와갖고 산속에다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일명 그 사람들이 화전민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어려서 맨날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왜 산속에서 삽니까? 응? 그리고 밭도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했더니 야, 너 엄마 빨갱이가 뭔지 아니? 야, 공산주의 세상에서는 못 살아. 그래서 우리 야반도주에서 여기 와서 사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국가 땅이지만 농사 짓고 콩 심고 팥 심으면 그게 내 거 되잖아. 야, 북한은 다 국가에서 다 뺏어갔단 말이야.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제가. 예. 윤데스 페널티. 앞으로도 모르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아, 이재명 인정할 게 뭔가요? 까먹었어요. 인정할 걸 까먹었어요. 저는 인정할 게 있나 모르겠다. 인정할 게 있나 모르겠다. 인정할 거? 뭘 인정해야 되나? 대구 사람이라 저도 60 바라보지만 전과 사범이라 전과 내용도 다 나쁜 짓 한 줄 알았더만 자란히 찾아보니 음주운전 빼고 남을 위하다 전과 3개 생겼다. 아니, 남을 위하다가 생겼다고 얘기하니까 그 본인이 남을 위하다가 전과가 생겼다? 말같지도 나 그거 안 믿어. 이 세상에 남을 위해서 전과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 중에 국가 대 국가로 싸울 때 일본에 항의하고 해서 전과자가 되면 몰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아, 김화영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더불어 공산당의 지령을 미리 공약 대통령도 재판받는 일이 있었던 이시. 그죠? 대통령도 재판받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받네. 아우, 이승재님, 아우. 이승재님. 아유, 이게 늦은 시간에 오셨어, 이승재님. 내일 근무 안 해요? 내일 쉬는 날인가? 아유, 김화영님, 아유, 고맙습니다. 광주. 저는 외가댁이 무안입니다, 무안. 전라남도 무안이에요. 제가 외가댁이. 우리 어머니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요. 내가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 학교역에서, 여러분 학다리역 아세요? 우리 여기 김화영님은 광주 아줌마 보수 윤어겐이라고 적으셨는데 학다리역이라고 아세요? 지금 학다리역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학다리역 하면 저 사람이 학다리역을 어떻게 알지? 전 6살 때 학다리역에서 새벽 3시에 비둘기 완행열차 타고 우리 어머니하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무안 넘어가는데 산을 넘어갔어요. 그냥 산이 아니고 길이 비포장길이 산길이었어. 그 산을 넘어가서 3시간을 갔어. 3시간을. 네? 네. 내일 선고일입니다. 내일 선고일인데 저는 공소 기각을 바라지만 그래도 사형을 선고한들 무기징역을 선고한들 이재명 대통령이 4심제도 만들어줬어요. 야, 얼마나 고마워. 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거 4심제를 만들어 준다잖아. 윤석열 대통령 4심제까지 억울하면 4심제까지 그러면 그러면 4심제 하면 한 5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재명 대통령 물러나야지.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학다리 고등학교 학다리 고등학교 있죠. 학다리 고등학교도 있고 학교역 근처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무안 넘어가는 데가 길이 쫙 보면 4차선 뚫렸더라고요.
그 청계면 쪽으로 저기 목포 쪽으로 가다 보면 아주 그냥 1차선 그냥 일자로 뻗어 있는데 저는 6살 때 갈 때 그 청계면 그 청천리 쪽에 대나무가 이만해. 굵기가. 대나무가 엄청 많아요. 대나무를 톱으로 쓸었으니까 제 기억에 지금도 아마 그 무안 가면 대나무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긴 황토흙이 많고 담아내기 양파를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양파를 키우더라고요 거기. 네. 정찬 김화영님 공소기각윤 어게인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기각은 말도 안 돼요. 왜 말도 안 되죠? 학대리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미영이 아빠였는데 그러시구나. 학구역 근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다리역이라는 게 저희 어머니가 무안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올라오셔서 1967년도에 저를 낳아주셨으니까 참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버렸대요. 저희 어머니를.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 외할아버지지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버렸대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서울로 와서 이제 살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낳았지. 저를 낳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쵸? 자 내일 제가 이제 월수금 8시 반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라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쇼츠도 좀 올리고 있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뭐 동영상을 뭐 평일날 찍을 수는 없어요. 밤에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짬짬이 라이브 하지 않을 때 동영상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구독자가 74,000명 됐는데 10만 명 되면 그 실버 버튼인가 뭐 준다 그러더라고요. 뭐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은 골드 버튼 100만 명 돼가지고 골드 버튼 됐는데 원효대사님 5년형이 없었음 공소 기각 나올 수 있었지만 5년형은 어떻게 보면 그 내란 특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집어넣고 내란 특검에서 낸 것을 1심 판결을 6개월 안에 하게 돼 있는 법조항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부랴부랴 해서 10년 때렸지만 10년을 구형했잖아요. 특검에서. 근데 뭐 초범이고 뭐 해서 무죄도 한 건 있고 결국에는 5년 형을 때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가더라도 그건 이제 항소하면 되니까 항소하면 되고 지기현 판사가 내란 혐의를 공소 기각을 한다면 그 역시 계엄에 대한 것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한남동에 있었던 것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그건 내란과 관계없이 당신 체포하려고 했는데 못 방해한 거니까 그거에는 얼마든지 저는 뭐 이해를 해요. 그리고 뭐 이진관 판사가 뭐 한덕수 판결한 거 그건 한덕수 얘기고 그거는 이진관 판사 얘기고 이진관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조사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새해 사형 받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KR님 고맙고요. 예. 고맙습니다. 오형도 있나요? 오늘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1시간 50분인데 그래도 한 2시간은 해야죠. 뭐 2시간 정도는 해야지 이왕 하는 거. 내일 오후 3시에 많은 분들이 라이브로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저도 라이브로 근데 이제 선고는 아마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보통 보면 판결 낭독만 하고 끝나잖아요. 보통 마지막 피고인 일어나세요. 아주 요즘은 재판도 뭐 라이브로 보여주니까 일어나세요. 피고인 윤석열
내란 혐의는 공소 기각한다. 계엄에 관련해서는 추후 문제 소지가 있으니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는 몇 년 이상 없는 거 아닌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 내일 확정이 아니죠. 내일은 1심 선고잖아요. 아, 3년 초과가 되면 집행유예를 때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3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를 때릴 수도 있네. 예, 그죠? 예. 선고형이 3년 초과가 되면 집행유예를 못 때리네. 예. 3년 이하만 때리네. 그러니까 집행유예 때리려면 3년 때리고 3년 집행유예. 3년 때리고 5년 집행유예도 되네. 그죠? 아니, 저거 얘기하죠. 계엄에 대한 것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란의 혐의는 공소 기각하고, 응? 근데 사실 내란 혐의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네. 지금 모든 게 내란이니까 내란이 공소 기각하면 다 그냥 말짱, 다 말짱 그냥 꽉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 저는 이제 김LS님, 이제 내란 혐의는 공소 기각이 된다면, 그럼 지금 관련된 군인들도 있고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계엄에 내란으로 둔갑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란 혐의가 문제가 돼서 다 공소 기각이 되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이해관계가 모르겠고, 많은 사람들은 저 집행유예는 없는데, 집행유예는 없겠죠. 저도 이제 그건 이해하는데, 이제 계엄과 내란을 합쳐서 그래도 내란을 공소 기각을 준다면, 그러면 계엄에 대한 것이 뭐 국무회의를 하거나 국회에 군인을 보낸 거에 대해서 미진한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엄에 대한 죄를 뭐 물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내라는 재판부에서 인정했어요? 누가 인정했죠? 벌써 인정했으면 뭐로 내일 선고 왜 해? 내일 선고 왜 해요? 내일 선고 왜 합니까? 예. 보수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수가 인물이 없냐. 아,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라 그랬어요. 본인이 보수라 그랬어요. 진짜로. 보수인데 그럼 왜 개딸이랑 좌파들이 좋아하냐? 그 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가난한 자들 일부가 노조원들 그 사람들을 절대 물리칠 수가 없어요.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힘들어질 것 같아 맨날. 예. 한덕수 김영현 재판부가 한덕수는 한덕수지. 한덕수는 예? 한문수고 예? 한덕수잖아요. 한덕수는 한덕수요. 예. 다른 재판관 2명이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아, 인정을 이건 내란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면 직영 판사 모르 100명 넘게 뭐로 증인을 불러댈게요. 1년 넘게. 그냥 저 전임 판사가 내란이라니까 에이 나도 내란이야. 사형. 아니 그럴 거면 뭐로 응? 뭐로 재판을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재판을 합니까? 응? 그리고 왜 또 풀어줬어? 사형을 시킬 거면 그냥 응? 같은 편이 되지. 응? 근데 저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직영 판사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날, 내가 2월 18일 날 우리 인사이동이 있으니 2월 18일 날 내가 판결하고 가더라도 가야지.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증인신문 100명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하기 어렵잖아요.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영 판사가 2월 19일 날 판결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야지 뭐. 아유, 알았어요. 우리 동해안님 말대로 가겠습니다. 동해안님 말대로 갈게요. 뭐 동해안님이 뭐, 예, 동해안님이 맞지 뭐. 아니 과천 경마장에, 예? 말 달리는데, 아니 말 12마리가 달리는데 왜 1등은 한 마리만 들어오는 겁니까? 왜? 근데 왜 꼴째다 돈은 왜 걸어요? 도대체. 예? 1등만 돈 버는 세상에 왜 꼴째다가 돈을 걸어가지고, 응? 사람은 다 생각이 틀린 겁니다. 사람 생각이 다 똑같으면 기계지, 로봇이고 재미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형을 선고하면 이 또한 사심제까지 간다 이거예요. 사심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심제 만들어줬는데 이제 국회 통과만 하면 되잖아요. 국회 통과 됐나? 사심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수혜자가 될 것 같아. 맞잖아요, 그죠? 아, 이진관,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덕수 이진관 판사가 판결한 것은 의미가 없다. 판사의 판결은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모르나? 아, 참. 그러면, 야, 너 내란으로 몰아. 그럼 내란입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하시네. 저는 그 과거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네, 그 진범이 이춘군인가? 그 사람이 진짜 감옥에 살면서 진범이 나와서 그 20년 이상 감옥에 살다 나온 사람이 이름이 윤석영가? 윤 뭔데 그 무죄 판결 받은 그 옥살이 한 사람이 있어요. 참 인간 승리였죠. 그거 판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아니 씨, 판사가 왜 무기징역을 구형해? 사람도 안 죽였는데. 결국에는 진짜 이충군인지 그 진짜 연쇄 살인범이 감옥에서 어디 논두렁에 가면 죽인 사람이 시체가 있다. 진짜 나온 거예요. 진짜 그 팩트가 있어서 그 윤성여구나, 윤성여. 네? 윤성여.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무죄로 풀려났어요. 근데 그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가. 도대체 그 판사가 진짜 오리지널 판사 판결을 한 게 맞습니까?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 이진관 판사가 뭐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준다? 아이고 정말 그렇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라고 파면했대. 아유 진짜 존슨 베이비. 그러니까 다 내란 타령하는 거야. 헌법재판소에 내란 혐의는 뺐대잖아요. 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혐의 하려면 그거 조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걸리니까 정청래가 야 일단 파면만 시켜. 너네 쪽수 5명만 하면 되잖아. 일단 파면시키고 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내란이 아니라도 그냥 온갖 잡동사니로 다 집어넣어서 사형시키겠다. 그게 박근혜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대통령 재임 중에는 내란, 외환만 아니면 구속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파면만 시켜줘.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게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윤석열을 사형을 구형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판사는 옳은 판단을 한 겁니까? 뭐 내가 판결하면 옆에 있는 판사가 그걸 따라하는 거라고? 아니 그럼 판사 뭐로 해? 그냥 한 놈이 먼저 하면 야 다 따라하면 되는 거지.
아유, 열받네. 아유, 오유수님 지금 오셨네. 아유, 고맙습니다. 성진 나간 아재야, 내라놓으면 그만해라. 내라놓으면 그만하겠습니다. 예, 계엄 이상한 무인들이 다 인정하고 윤석열 뭐 김화영님 공수기가 화이팅 윤어게인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소 기각이 나오면 제가 짠 하고 나타나서 시청료를 받겠습니다. 내일은 공소 기각 나오면 오지 마세요. 제가 시청료 받을 겁니다. 시청료 내일. 네. 그 사형에 선고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죄하겠습니다. 사죄. 아유, 김경수님 반갑습니다. 아, 요즘 그 틱톡에 보니까 뭐 연예인들, 가수들 뭐 전부 틱톡에 나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거기는 이제 다이아가 있더라고요. 다이아를 뭐 엄청 뭐 다이아 하나에 0.1원인가 뭐 신정환이부터 해서 박상민이 이은아 뭐 그 다음에 뭐 탤런트 엄청 나와서 그 틱톡에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박철도 나와서 만약 우리 김경수님 그렇게 이 늦은 시간에 와서 그게 뭐요? 아유, 참 인간 댐댐이가 보인다. 댐댐이가 보여. 아유, 저런 사람들 보면 참 입맛이 뚝뚝 떨어져. 아니, 세상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아둥바둥 뭐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아니, 사형시키면 뭐 가정이 형편이 좋아집니까? 경제가 나아집니까? 아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국회에서 방송에서 딸랑딸랑 하면 그냥 그것만 따라하는 그 민초들. 아휴, 정말 어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 자기 주관 하나 없는 사람들. 왜 이재명을 좋아해야 되는지 설명도 못하는 사람들. 그냥 딸랑딸랑 이재명이야. 여러분 사심자니까 믿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대법관도 26명으로 늘릴 겁니다. 국민 여러분 좀 억울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죄지면 대법관 늘려서요 빨리 좀 하고요 사심자 할게요. 아니, 그러면 국민들을 그렇게 해놓고 국민들을 위한 길이에요? 야, 정말. 아, 오경자님 반갑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제 2시간 4분이네. 아, 2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동해안 석진에 빵 안 갔으면 나라골 어찌 됐을까? 나라골 잘 됐죠. 뭘 잘 돼.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야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참님. 자, 내일은 제가 공소 기각이 되면 내일은 수금하러 나타나겠습니다. 근데 사형이 선고가 되면 잠수 타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수금을 하러 오느냐. 아, 노순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공소 기각이 되면 제가 수금을 하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하면 잠수 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연차로 고맙습니다. 내일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내일은 잘 쉬시고 편한 밤 되세요. 지금 이제 10시 반이니까 주무실 분 주무시고 저는 내일 쉬니까 늦게 잡니다. 고맙습니다.